네, 매주 수요일 정치권의 이슈와 인물을 만나봅니다. 여의도 TMI. 오늘도 저희 권유부의 봉블리 경향신문 정치부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머리 잘랐어요? 네, 주기적으로 자르니까요. 아, 주기적으로 잘라요? 어떤 주기에 한 번씩 자르세요? 너무 덥수룩하다는 그러니까 저기 보이는 라디오 보시고 너무 덥수룩하다고 아버지가 지적을 하셔가지고 아버님의 지적. 네. 네. 재빨리 잘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훤하네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앞서 민주당 그리고 네. 한국당 이런 정당들이 지난주 있었던 4.3 보궐선거 이후에 굉장히 셈법이 치열해졌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게 뭐 큰 영향을 주는 선거가 됐어요. 결국은 작지만. 네. 그래서 4.3 보궐선거가 여의도에 미친 영향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뭐 장관들 인사청문회도 있었고 그 네. 이후에 국회는 뭐 꽁꽁 얼어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오히려. 예. 완전 경색이 됐죠. 그 장관 임명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에 가서 한국당이 항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장애투쟁도 했고 이렇기 의원총회를 그 앞에서 했죠. 네. 예.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 즉각 경질 뭐 이런 요구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굉장히 경색이 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그 4.3 보궐선거의 어떤 후폭풍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네. 관련해서 지금 4.3 보궐선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선거가 있었으니까 그 결과가 나왔죠. 네, 소위 말해서 뭐 그렇죠. 성적표가 나온 건데 네. 각 당의 표정이 좀 제각각이죠. 네. 일단은 뭐 여당 더불어민주당부터 좀 살펴보죠. 네, 민주당 표정은 정말 안 좋습니다. 음흠. 비겼으나 졌다. 이게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민홍철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굉장히 적절한 표현 같아요. 네. 제일 잘 그 상황을 한 문장으로 좀 요약을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보궐선거 이후에 여러 차례 반성문격의 말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5일에 최고위원회에서는 좀 초반에는 좀 약했어요. 국민 선택을 겸허히 수용하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 이 정도로 발언을 했는데 네. 그러다가 그제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아주 엄하게 비판하셨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선거라는 게 항상 정권에 대한 민심의 그런 판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어디로 민심이 향하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국민이 비판했다 이렇게 스스로 언급할 정도면 결과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그 정의당과 후보 단일화를 했던 더불어민주당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은 특별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네. 지적들은 뭐 또 따갑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일단 창원 성산에서 이겼잖아요. 정의당하고 뭐 일단 단일 후보로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라는 지금 뭐 평가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영국 당선인이 승리는 했죠. 근데 이게 승리라고만 좀 보기에는 좀 아슬아슬한 결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99.8이었나요? 그렇죠. 진짜 개표 당시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보면 정의당 관계자들이나 여영국 후보는 진짜 천당과 지옥을 맛봤을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뭐 웃다가 뭐 울다가 이런 네. 표정들이 화면에 다 담겼는데 이 선거운동 초반에만 해도 정의당이 가볍게 이길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었어요. 근데 실제 결과는 전혀 아니었던 거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개표율 80%까지도 격차가 줄지가 않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 내부에서는 아예 패배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 정의당 최석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그 뭐 지지해준 창원 성산 지역민들께 감사를 드린다. 다만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 승리를 안겨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패배를 인정한 문자여서 그 다음에 오보도 좀 나왔어요. 이걸 그렇죠. 보고 네. 이제 기자들이 정의당이 패했구나라고 기사를 써서. 근데 뭐 결국 그랬다가 11시 20분쯤에 다시 개표 현장에서는 여영국 후보가 이겼다 이런 소식이 오기도 했고요. 신문 기자들이 미리 기사를 써놓거든요. 네. 모든 기사를 써놓을 순 없지만 선거 결과는 한 뭐 늦게 나오니까 낮부터 써놓는데 저도 3개를 미리 써놨었어요. 근데 다 1대1의 결과를 가정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9시가 돼도 뭐 이길 가망성이 안 보이니까 이게 1대1이 아니라 2대0이 될까 봐. 네. 사실 한국당이 2승이다 그러면 또 굉장히 기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바꿔서 기사를 다 일일이 썼는데 그러다 결국에는 원래 준비한 기사가 나왔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일 2번 한 거네요. 일을 여러 차례 했죠. 이렇게 썼다가 바꿨다가. 그렇습니다. 4.3 보궐선거 결과를 얘기해보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도 좀 정리를 해보죠. 네, 그러니까 이 지역 말고도 통영 고성에서도 패했죠. 근데 이게 원래 예상은 됐어요. 근데 그렇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좀 아픈 패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결과가 워낙 좋았잖아요. 그렇죠. 통영시장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다르긴 합니다만 네, 지자체장들이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이 다 휩쓸었죠. 싹쓸이를 했죠. 음흠. 그야말로 그 통영시장과 고성군수를 다 민주당이 이겼는데, 근데 이번에는 황교안 키즈로 불리는 분이죠. 그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23.5%포인트 차로 사실상의 압승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외에도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네. 3석이 있었는데 역시 민주당이 한 석도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전주 완산에서 민주평화당이 한 석을 가져갔고 네. 경북 문경의 2석은 모두 한국당이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민주당은 결국 한 석도 이번 보궐선거에서 가져가지 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당 부산 지역 의원이 PK 지역이 디비졌다 이렇게 뭐 사투리를 써서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렸던 게 어느 정도는 좀 현실이 된 선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4.3 이 재보궐 통해서 소위 말해서 그 뭐 민심의 바로미터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뭐 워낙에 소규모 보궐이었기 때문에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지금 어찌 됐건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초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이 바로 또 총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벌써 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내년 총선 치를 수 있겠느냐, 괜찮겠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당장 이제 민주당은 좀 선거를 대비해서 당 체제를 개편하는 움직임도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탁현민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당 홍보소통위원장에 거론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그 민주정책연구원 있잖아요. 그 상금 부원장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체제 정비는 아마도 이제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마무리가 될 걸로 보여요. 네. 투톱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5월 8일 날 치러지는데 원내대표 임기가 1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을 임기 중에 치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총선을 고려한 투표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 결과도 그 투표에 반영이 되겠죠. 후보로 지금 3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네, 김태년 의원, 이인영 의원, 노웅래 의원 등이 나와 있는데 뭐 좀 그 김태년 의원이 약간 대세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친문 후보고요. 이제 반대로 이인영 의원은 뭐 상대적으로 비문 후보인데 이제 원래는 대세론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좀 압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 민주평화국민연대 그다음에 더 좋은 미래 이런 데에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인영 의원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김근택이에요. 이인영 그렇죠. 의원. 네. 그래서 좀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이런 보궐선거 결과로 그러니까 이제 친문 대표, 친문 원내대표 체제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친문 대표의 비문 원내대표 그 체제를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의원들이 선택을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3일에 있었던 창원 성산 통영 고성의 이 보궐선거 결과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민주당 분위기 뒤숭숭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은 뭐 뒤숭숭이라면 이 정당은 초전박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바른미래당 좀 살펴보죠. 네, 뭐 엄청 지금 시끄럽죠. 네. 많이들 소식을 접하고 계실 텐데 이 손학규 대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의 존재감 뭐 거의 찾아보기가 사실 힘들었잖아요.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잖아요. 뭐 네. 손학규 대표도 거의 뭐 창원에 내려가 있었고요. 한 달 넘게 살면서 선거운동을 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경남 창원 성산 그 손 대표가 한 달 넘게 거주했던 그곳에 한 곳에만 후보를 냈는데 결과는 민중당에도 밀린 4위였습니다. 민중당은 원외 정당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손 대표가 선거 직후에 해단식에서 제3의 길은 이번 선거만 보면 완전히 망했지만 그렇다고 피해서 도망가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뭐 사실상 선거 패배를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 내부에서도 곧바로 손 대표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뭐 일부 지역위원장하고 당원들로 구성된 모임인데 행동하는 바른미래당 위원장 모임은 손 대표 사퇴 그리고 비대위 설치를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 출신이죠. 하태경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 등도 본인들을 비롯해서 손 대표까지 포함해서 지도부 사퇴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지도부 있고요. 총사퇴. 네. 예. 뭐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공격이 굉장히 거센 상황입니다. 뭐 여기에 이은주 의원의 얘기를 뺄 수가 없죠. 네. 이 이은주 의원이 뭐 막말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뭐 찌질하다 뭐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
이 워낙 뭐 많이 보도가 돼서 아실 텐데 손 대표를 향해서 그렇게 발언을 했죠. 네. 그래서 이미 바른미래당 윤리위에서는 1년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원권 정지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 의원이 당원권 정지는 사실 꽤 중징계인데 아랑곳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 당원권 정지 1년을 당하면 내년 총선에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못 나가는 거거든요. 이미 거기에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으로 내년 출마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실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탈당 이런 행보 등에 무게를 둔 거죠. 근데 이게 뭐 이현주 의원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바른미래당 내에 속해 있는 모든 의원들이 다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당선되기는 어렵다는 걸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의원들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당이 분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예측하듯이 뭐 바른정당 출신은 뭐 새누리당, 한국당 계열로 갈 높고요. 국민의당 출신들은 또 이제 민주당이나 아니면 민평당과의 합당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바른미래당 내에서의 어찌 보면 이런 이합 집산이 네. 지금 방금 민주평화당과의 어떤 유대 가능성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여영국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한석을 확보해서 네. 그 평화당하고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런 예측이 많았죠. 예, 여기에 지금 또 영향을 지대하게 끼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민주평화당이 그런 합당을 고려하다 보니까 바른미래당이랑 이런 교섭단체 구성이 삐걱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석 더하기 14석 해서 20석이 돼야만 교섭단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이걸 다시 복원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평화당 내부에서 당장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제3지대 구축 이게 표면적으로 내놓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랑 합당을 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보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논의를 하기 전에 교섭단체를 꾸리고 있으면 공동교섭단체를 꾸리고 있으면 이런 논의를 하기가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뭐 또 20석을 딱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의원 한 명만 만약에 반대를 하더라도 이게 이뤄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뭐 실제로 어제 이제 민주평화당은 의총을 열어가지고 끝장 토론을 했어요.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해서. 근데 뭐 결국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뭐 제3지대라는 거에 대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뭐 거대 정당 2개가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그 각각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네. 사실은 두 거대 정당이라고 하지만 과반을 완벽하게 차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의사결정이나 국회 안에서 의결 가능성이 있을 때 그 네.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라는 네. 게 제3지대를 구축하겠다라는 정당들의 속내가 될 텐데 네. 자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소위 말하는 제3지대를 구축하겠다는 당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제1야당 네. 자유한국당 살펴봐야죠. 뭐 상대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음흠. 그 내년 총선 해볼 만하다 이런 기대감이 차 있는 걸로 보여요. 이 기본적으로 한국당에서 좀 총선에 민감한 의원들은 수도권이나 충청권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나 경북 같은 지역은 사실은 뭐 공천만 받으면 거의 100% 당선이기 때문에 네. 별로 민감하지가 않죠. 어제 수도권 의원 한 명을 만났는데 수도권 충청권 의원들도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을 한다. 노력하면 해볼 수 있겠다고 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자유한국당의 수도권 지역의 의원들이 네. 그리고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도 한 명 통화를 했는데 네.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좀 용기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서울은 사실은 좀 한국당은 좀 힘든 지역이잖아요. 수세 지역이죠. 네, 네. 대체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용기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황교안 대표 취재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는 눈초리도 많았어요. 그렇죠. 이게 또 총선까지 대표 체제 못 간다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하는 그 기자들 만나서 하는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보궐선거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고 그래서 가능성을 입증을 했고 그리고 지금 황 대표가 차기 대선 지지도를 계속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당은 좀 내부 결집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대여 공세 어제 했던 그런 장애투쟁 같은 대여 공세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2024님이 우리 박순봉 기자의 설명을 다시 들으니까 두 석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가 크군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엔 또 굉장히 그 아주 예민하게 또 투표율도 높았기 때문에 이걸 세세하게 분석할수록 좀 민심이 보인다 이런 생각들도 들어요. 그 한편 또 4744님은 PK 그러니까 부산 경남에 이번에
두 의석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4.3 네. 재보궐이 왜 PK가 왜 전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해주셨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의 민심을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한 바로미터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PK가 가지는 좀 상징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또 어떤 민심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또 이렇게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줬던 지역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대선이 있었고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재보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 선거를 거쳐면서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또 정세가 변함에 따라서 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대선과 지방선거 때까지는 파란색으로 칠해졌던 지역이 이번 재보궐에서 빨간색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던 한 지역에서는 노란색으로 칠해졌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경향성을 보면 그렇죠. 네, 이게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보면 네, 또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지난 4.3 재보궐 선거 이후의 정세를 우리 박순봉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